1시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시간인데.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냥 별로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겠습니다. 이게 신의 측이에요. 참고적으로 우리 뒤에 있는 형님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아셨죠? 학원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듣지 마세요. 아셨죠? 부탁이니까 다 진짜로 나 처음 공부하신 분 우리 형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중개사 몇 년 따셨어요? 2016년. 얼마 안 되셨네? 얼마 안 되셨구나. 어쨌든 간에 뭐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옆에서 뭐라 해도 듣지 마세요. 아셨죠? 학원 생활이 장점만 얘기해. 장점만. 단점이란 학원 생활 단점이 뭐가 있냐면 별 얘기가 다 들려. 근데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합격자들은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불합격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가급적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내 공부 하시고 내 공부하고 간다. 그러세요. 발로 풀어서 올 줄 말했다 그러세요. 근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발로 풀어서. 법에는 영어 정리할게요. 강행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임의법이란 법 두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의 규정이 성격이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강행규정이라는 법이 있고 임의규정이라는 법이 있는데 강행규정은 사전적 의미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적지는 마시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규정, 있는 법을 우리는 앞으로 네 글자 강행 규정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돈 내셨어요? 돈 내셨어? 다음 주에도 오시겠네요. 시험 볼 거예요. 강행 규정을 쓰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라 부른다. 참고적으로 발로 푸신 분들, 공부 안 하고 푸신 분들은 이거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내지는 우리가 그럼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우리는 성격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지금. 이 나이 먹고도 학원에 왔다는 얘기는 뭔가 배우고자 열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80, 90, 100세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법을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법의 성격이 하나가 강행 규정입니다. 그 규정의 성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이 행동을 제재해야겠습니까? 제재할 필요가 없겠네.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제재할까요? 제재 안 할까요? 제재합니다. 그때 나오는 법이 뭐라고요? 강행규정입니다. 왜? 성격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강행규정의 성격은 사회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임의규정은 역으로 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을 우리는 임의 규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법의 성격이 사회 근간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고? 강행 규정.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사회 질서와는 무관해요. 여러분 행동 거지가 사회 질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 굳이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생활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빼놓지 말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에 일어나셨어요? 아, 빨리 일어나셨네요. 오전 7시에 일어나셨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밥이요? 밥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나요? 아, 신랑. 야, 현모양처. 신랑을 위해서 그럼 애들은? 아, 애들하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랑하고 애들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아, 의무가 있어요? 아, 의무가 있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아, 법적인 의무는 없고, 아, 그렇구나. 형님들, 물어보자. 자, 형사님이 차려준 밥, 먹고 왔죠? 우리 남자들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당연히. 아, 진짜. 자, 그리고 밥 차려주고 뭐 했어요? 청소하셨어요? 청소. 그리고 뭐 하셨어요? 어? 책 봤다고요? 이야, 진짜. 이건 약간 가식인데. 자, 책 보고 다니 뭐가 있어요? 친구? 어디서 만나셨어요? 집에서. 그 다음에는 뭐 타고 있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학원에 왔나요? 자, 이렇게 생활이랍니다. 법하고 관련인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역으로 저 중에서 법하고 관련이 없는 무관한 생활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을 신랑과 애들을 사줬다. 이건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서 해준 걸까요? 그냥 아니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해준 거예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예요. 아셨죠? 가족법에 가면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주어지고 부양의 의무가 주어지고 정조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 법적인 의무예요. 아셨죠? 먹을 게 없어요. 콩알 하나를 얻었어. 남편과 나눠 먹어야 합니까? 3일째 굶었어 지금. 남편과 반드시 나눠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 뱃속도 채워야 합니까? 나눠 먹어야 합니다. 시어머니하고 이틀 굶었어. 콩이 하나 떨어졌어. 내 배부터 채웁니까?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나눠 먹습니까? 나부터 채웁니다. 이게 법적인 부양 의무예요. 내 배우자는 무조건 반반이에요. 부양 의무가. 근데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 배부터 채워요. 2차적인 부양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아침에 애들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온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지금 법에 그렇게 하고 돼 있어. 버스 탈 때 계약하셨어요? 계약 안 하셨다고?
계약한 거예요. 도시철도공사와 운송계약 체결했어요. 아셨죠? 내가 이 지하철을 타도 됩니까? 라고 청약하고 돈 내서 타고 오신 거야. 법적인 권리 의무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친구를 집으로 불렀잖아요. 뭐 주신 거, 뭐 주셨어? 안 주셨어? 뭐 줬어요? 커피? 그럼 친구가 집에 왔을 때 법적으로 커피를 타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호의로 베푼 건가요? 호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사회생활을 지금 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 생활은 다 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법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친구 왔을 때 커피 타주는 게 여기에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호의를 베푼 것 뿐이야, 지금. 친구가 법적으로 커피를 얻어먹을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호의를 베푼 것 뿐이야. 커피값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호의야, 호의.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학원도. 여러분 지금 저하고 마주하고 계시잖아. 이것도 법적인 관계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은 이게 전체 생활이다. 이 중에서 법과 관련이 있는 생활이 여러분 생활의 거의 99.9%입니다.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죠? 교회 며칠 날 가요? 일요일 날 몇 시 가세요? 그렇게 가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가슴에 새긴 율법이에요. 법적인 건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종교.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 굉장히 지극히 요 일부분은 요건 교회 같은 것은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들어보셔요. 앞으로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법하고 관련 있는 이 생활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요걸 우리는 앞으로 법률관계라 부를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99.9%는 다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니까 이 말의 의미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법률관계라 부를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자,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는다.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의무만 따져본다. 얘를 바꿔볼게요. 자, 보셔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집주인이고 을이 세대로 사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현재 반지하, 투룸, 천에 40 월세, 관리비 3만 원 내고 있는 사군 임차인이에요. 근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임대인 소유 주택에 누수가 됐습니다. 물이 샜다고요, 지금. 이랬을 때 법률 관계를 논하세요 라는 게 민법적인 문제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 관계 의미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법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게 법률 관계라고 지금 하면 이런 경우라면 집이 누수가 되면 둘이 사람 사이 임대차 계약했을 거잖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법률 관계라고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혹시 일이 생겨서 일요일 날 11시에 교회 못 가면 목사님이 너 왜 안 왔냐고 벌금 물립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다음에 오시라고. 왜? 뭐라 하면 안 나오니까 교회를. 응?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관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라 부를 거예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면 인간관계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두 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관계에는 크게 나누어서 무슨 관계가 있고 법률 관계가 있고 무슨 관계 있다고요? 인간관계.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호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커피를 호의로 타주는 거잖아. 커피값 받고 타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 커피를 타줬는데 친구가 커피를 먹다가 혓바닥을 뒤었어. 의도한 거죠. 뒤어서 죽어보라고. 의도한 거 아니? 친한 친구 같으면 혓바닥 뒤었으면 넘어갈 텐데 별로 안 친해. 그럼 혓바닥 띈 거 물어달라고 할까 안 물어달라고 할까? 혓바닥을 많이 뒤었다고. 많이 뒤었다고. 발음이 안 된다고, 발음이. 그럼 돈을 또 탈락하는 건 아니야?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꼴통들 있어, 꼴통들. 살다 보면 다 착한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식 밖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때는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무슨 관계만 배울 거라고요? 이것만 배우면 돼. 왜? 이것은 법률 관계 아니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럼 이 관계를 그려볼게요. 이 법률 관계를 이제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는 다 뭐에 의해서? 법으로 규율받아요. 근데 법에는 자,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 하나는 자 보셔. 법 중에서 여기는 강행규정에 적용을 받는 영역이고요. 아래는 임의규정에 적용을 받는 예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 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자, 전 시간에 제가 원 하나 그렸죠. 원.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는 생활을 뭐라 하겠어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삶이 있고, 하나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원과 이 원을 포개해 보세요. 포개면 일치합니다. 즉 임의 규정이 적용하는 영역은 사적 자치가 허용돼요.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 그런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오늘 학원 왔습니다. 학원 와서 여러분은 돈 내고 수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업들을 뭐가 있어? 법적인 권리 있죠?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수업해야 될 뭐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죄송해요. 술 처먹고 제가 수업을 빵꾸 낸 거예요.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야. 그러면 사회 개판돼요, 개판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개판은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 적용되는 영역은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이때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은 이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다. 따라서 강행 규정을 위반해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정리해 두셔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정리. 이게 처음 법을 배우신 분 특징이 이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이 임의규정이라는 법을 위반했을 때와 강행규정이라는 법을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약간 다릅니다. 법정에 임의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요, 법적으로 유효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연습하실 게 이거예요.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항상 제가 입문과정 할 때 드리는 예가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100조 2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법이에요. 민법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게 100조 2항이고, 종물이 뭐냐? 종된 물건이에요. 종된 물건 줄여서 종물이라고 부르고요. 주물은 뭐냐면 주된 물건을 줄여서 주물이라 불러요. 그러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얘기는 의역을 해보면 주된 물건이 남한테 팔리면, 처분되면 덩달아서 종물도 파세요 라는 법조항이에요. 즉 주물하고 종물은 함께 처분해라 라는 게 법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법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수박을 키우는 수박밭이 있습니다. 밭이에요, 밭. 이렇게 수박 키우는 수박밭이에요. 근데 수박밭에 수박을 서리해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수박을 지키려고 자기 밭 한켠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원두막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수박밭을, 오늘 배우는 용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이 수박밭을 주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원두막을 종물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수박밭 주인이 있고 원두막 주인이 갑이에요. 수박밭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을 지었는데 오늘 이 매도인이요, 매수인에게 수박밭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 다른 말로 수박밭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봅니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예요. 수박밭을 1억 원에 팝니다. 밭. 그러나 원두막은 안 판다 라고 계약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계약은 오늘 배우는 100조 2항이라는 법을 지켜서 쓴 거예요.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 계약서만 놓고 보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수박밭 팔아먹으면 원두막 파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 계약서는 원두막을 안 판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의 이 계약은 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뭐 해야 돼?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형법이라는 법과 민법이라는 법을 착각을 하세요. 우리 법은 항상 감옥 간다는 법이 아니야. 민법은 감옥 가지 않아요. 형법에서만 감옥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 계약서가 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 계약의 효력이 뭐냐? 효력이 있는 유효냐? 아니면 이 계약이 무효냐? 라는 개념만 따지면 돼. 근데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처럼 보여도 요 100조 2항의 성격이 이제 이게 법이면 이 법조 2항의 성격이 임의 규정일 수 있고 강의 규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 돼버리면 강행 규정이 돼버리면 수박밭 팔 때 원두막 안 팔면 사회 경제가 무너지면 강행 규정이고 수박밭을 팔았을 때 원두막까지 안 팔면 이건 임의 규정이라 봐버리면 사회 수박 경제는 안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에 수박밭 팔 때 원두막은 반드시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팔아도 사회 질서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자치. 법은 필요 없다. 법이 있어도 필요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법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보셔봐. 이 약정은 뭘 위반했어도 법을 위반했어도 유효라고요. 근데 이 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면 임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의 약정, 다른 말로 여러분의 특약이 임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그 특약이 강행 규정을 뭐하게 되면 위반하면 무효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잠깐. 그 이제 처음 밝힙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시골 출신이긴 한데요. 시골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골 그 마을 입구에 현수막 같은 게 몇 개 붙었어요. 축하. 광주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설신제 전교 1등 축하 이런 거. 마지막 프랭카드는 무슨 중학교 출신 설신제 사법시험 합격. 이 프랭카드가 안 붙어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한이 맺혔어 지금도. 이 프랭카드에 붙어서 마지막 프랭카드인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가 더 그랬지? 뭐가 지금 왔는데? 자, 여러분의 약정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약속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하고 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재판전 보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자, 보세요.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면 사적 자체가 허용된다고 이해하시고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이제 떠올랐다. 제가 그리고 또 태어나서 3살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서 서당을 다녀가지고 3살 때 제가 찬자문을 띄었어요. 남들 똥 오줌 못 가릴 때 저는 3살 때 찬자문 하늘전 따지를 다 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막 장사 났다고 천재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지간한 성인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살 때 한글 다 띄었으니까 천자문 띄고 그랬으니까 투표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똑똑하면 투표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 그 젊은 애들 보면 막 15세 막 이런 애들도 말만 15이지 이 정신세계가 나보다 더 뛰어나.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투표권은 아시겠지만 19세부터 줍니다. 법으로 정해놨어. 근데 아니 나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가지고 판단해야 하잖아. 근데 정신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법에서 정해놨어. 그러니까 선거권은 19세부터라고. 그 법은 자식들을 표현하면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겨버리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주 캐릭터는 강사인데 이제 부 캐릭터가 뭐냐면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천에 반지하 투림이 얼마라고요? 수업 뭐 듣고 있었던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반지하 투룸 보증금 얼마?
월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관리비 얼마? 3만 원짜리 계약하고 왔어요. 아셨죠? 계약하고 왔어. 계약하고 오는데, 특약을 하나 매서. 특약을, 개, 고양이 키워오템. 특약사항에다가, 대부분 임대인이 싫어하시거든요. 그 특약은, 사회질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살다 보면 약정을 할 수 있잖아. 그 약정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고요, 지금. 그 약정이 똑같은 법을 위반했는데 무슨 규정을 위반하면 임의 규정 위반하면 그 약정은 먼저라고. 그 약정이 먼저라고. 법은 나중이고. 근데 그 약정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버리면 뭐가 먼저라고요? 법이 먼저라고, 법이. 약정 필요 없다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헷갈려 죽겠다 그러면, 임의 규정을 왜 만들어놨냐? 아니, 만들지를 말지. 이럴 수 있잖아. 뭔만 만들어라. 강행 규정 만들어라. 왜 임의 규정 만들어놨냐? 근데 임의 규정 다 전제 이유가 있어. 보셔봐. 네, 보셔요. 수박밥 할 때 원두막 팔아야 합니다. 라는 게 법이라고 그랬어. 근데 당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수박밥만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고 원두막을 팔지 안 팔지 약정은 안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매도인은 뭐라 하겠어요? 그건 아니다. 매수인은 뭐라 하겠어요? 야, 그때 눈빛으로 네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 말 안 해도? 시비가가 생기잖아요. 그때 시비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다 법마다 전제이유는 있을 거라고 해요, 지금. 다만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에 강행규정 위반 무효, 임의규정 위반 유효,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강행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센 기초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를. 그리고 앞으로 법도 배우지만 판례를 많이 배울 거예요. 판례를 많이 배울 텐데 판례가 임의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시험이 응용돼서 나왔을 때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민법이 그렇게 얼핏 보면 쉬워요, 실은. 쉬운데 공부하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민법을 제가 어렵게만 가르쳐서 그럴 수 있는데 기초를 모르고 들어가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올지 저도 모르는데 제일 안타까운 그거야. 올해 시험 같은 경우라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은 맞아야 돼. 근데 생각보다 고득점이 안 나온 이유가 기초에서 틀려서. 그래서 일단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강의규정의 의미와 임의규정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강행규정 위반은 효력이 무효. 뭐가 무효라고요? 아니, 주어. 약정이 무효라고요.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입니다. 뭐가 유효라고요? 약정이 유효라고. 약정이 무효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중개사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찮아요. 201호 풀옵션 원룸임이에요. 7평 풀옵션이라고 하면서 기본 4가지 지금 나온다. 지금 나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풀옵션. 일단 풀옵션 4가지. 일단 기본 이사도 기본 있고 7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에 45 관리비 8만 원. 참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의 집인데요. 임차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2년 동안 살 필요가 없대. 딱 1년만 살겠다. 1년만.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공식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둘이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1년짜리 임대차 계약. 이해하셨나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아야 사람 시킵니까? 달라야 사람 시킵니까?
인지상정이란 계약하기 전과 후가 같아야 사람이야 아니면 달라야 사람이야? 달라야 사람입니다. 아셨죠? 같으면 성인군자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이러지 않았어. 우리는 항상 앞과 뒤가 모순인 인간이 보통의 인간이야. 그래서 임차인이 사정사정해서 계약기간 1년만 하재. 나 1년 뒤에 방 빼겠대. 임대인이 아니라고 2년 하시라고. 그래도 사정사정 하니까 그럼 1년만 하자고 했어. 근데 임차인이 개념내가 1년 살다가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1년을 더 하겠대. 임대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 뭔 소리냐? 1년만 살기로 했잖아. 나가라. 제 말 이해했어 지금? 1년을 살기로 뭐 했다고? 특약을 맺었다고요 지금. 원래 통상적인 계약 2년이잖아. 근데 1년만 약정을 맺었어. 이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이면 이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 약정이 무슨 규정 위반이면 임의규정 위반이면 이건 저 1년만 살고 나가야 돼. 그런데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요. 임차인 보호하는 특수법조항이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분리해버리면 무조건 효력이 무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약정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럼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몇 년을 썼어도 1년을 썼어도 2년 살 수 있어요. 이 약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모순이지 않아요? 이거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거. 법이 그래.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보셔봐. 여러분은 세상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생활하시는 편이세요? 모르고 위반한 편이 많으세요? 그 무식한 거고요. 여러분 대부분 법 위반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약서를 강행하셔요. 대부분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체결한 그 특약이 똑같은 법을 위반했어도 효력은 천지 차이예요. 그 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라면 임의규정은 여러분 특약이 우선이에요. 특약이 우선이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그 법이 무슨 규정이면 강의규정이면 특약 필요 없어. 무조건 뭐부터 먼저라고요? 법부터 먼저라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느 게 강행규정이고 어느 게 임의규정인지 헷갈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리 못합니다. 정리 못해요. 판례가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라고 했을 때만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민법에는 1조부터 우리 학생 몇 조까지 있다고요? 민법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다고? 민법 머리가 안 되네. 민법 머리가 안 돼. 회계 머리는 돼. 민법 머리가 안 돼. 딱 한 번 들으면 알잖아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우리 한 번 들으면 딱 알아 바로. 1118개의 조문이 있다고요. 이 중에 앞으로 강행과 임명 구분할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임의규정을 물어봐요. 왜? 강행규정은 대부분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임의규정만 물어볼 거예요. 오늘 하나 배웠어. 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은 항상 머릿속에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삶이다. 강행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요 관념만 좀 갖고 가시면 앞으로 인력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막상 가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보셔봐. 자, 시험 그대로 갑니다. 자, 민법적인 머리 안 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당사자의 약정으로 강행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일까? 없다가 옳은 표현일까? 당사자의 약정, 다른 말로 뭐? 특약으로 강행 규정을 배제는 뭐예요? 제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요. 제외할 수 없어. 이 말이 그만큼 어려워요. 당사자 약정으로 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민법은 궁극적인 얘기는 있다 없다 구별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은 있다 없다 구별하면 돼. 이게 쉽지 않아. 순간적으로 넘어가야 돼. 결국은 민법은 저 시험의 궁극은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시험이 있다 없다야.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런 단어 있다 없다만 해오셔. 항상 주어가 여기인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책 중에 하나 잠깐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교재는 좀 찾아 읽어드릴게요. 제가 224페이지 224페이지 보셔봐. 1교시, 2교시 했던 강행 규정과 쭉 내려와서 임의 규정 나와 있죠. 일단은 읽어보시고 오늘 숙제 오른쪽 105조 있나요? 오른쪽 105조 있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제목이 뭐예요? 네 글자? 임의 규정. 천천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즉 계약의 당사자가 법 중에서 표현 잘 보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 조항을 제가 칠판에 그대로 적어 볼게요. 법률행위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서, 즉 법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과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뭐에 의합니까?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칠판 보셔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임의 규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임의 규정과 무슨 의사야? 다른. 그러면 이 의사가 임의 규정을 뭐 했단 얘기예요? 위반했단 얘기예요. 포인트는 다른이란 포인트야. 그럼 보셔봐. 아까 임의 규정 중에 100조 2항 정물은 주무로 처분에 뭐 한다? 따른다. 라는 법 무슨 규정이었어? 임의 규정. 그럼 이 말은 수박밥 뭐 하면? 처분하면 원두막 뭐 해라? 처분해라. 라고 돼 있었지. 근데 당사자가 계약할 때 다르게 계약했대. 뭐라고? 수박밭은 팔지만 원두막은 안 판다고. 이렇게 다르게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가 이 법과는 다르다 얘기는 이 의사가 법을 뭐 했단 얘기야? 위반했단 얘기야. 그러면 법을 따르라고요? 의사를 따르라고요? 그 의사에 따르라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가치라 부른다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을 이렇게 교묘하게 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으로 바꿔놔. 있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대. 그럼 뭐에 의해? 그 규정에 의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잖아. 강행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 의사가 강행 규정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위반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의사 필요 없다고. 무조건 강행 규정 적용시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렇게 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라고 내면 숨도 안 쉬고 뭐라고요? 오해. 숨도 안 쉬어.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쉽다. 뭐라고? 쉽다. 채점해 보면 비가 와. 이게 민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민법의 특징이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험 보러 갈 때는 되게 쉽게 풀 거예요. 이러다 만점 맞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채점해 보면 비가 와. 비가 온다니까 진짜로. 모든 수험생의 공통이야. 민법은 그래도 들어보면 1년간 들어보면 귀가 열리니까 알아.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함정은 항상 이런 데야. 그러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더디 가 천천히. 이게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빨리 가는 사람은 결국은 잡혀요.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 빨리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다음 주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조는 그런 식의 의문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목사 임시가 따로 배우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보는 논이다. 시험 지문에 칠판 보셔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런 표현 안 줘요. 이렇게 하면 표현할 거라고 지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관련이 있는 규정. 뭐구나. 강행 규정이구나. 없는 규정. 임의 규정. 이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법을 어기면 무조건 다 감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형법에서도 길거리에 오줌 싼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교도소, 경찰 다 부정적인 이미지야.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배운 사람은 법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민법 시간에 유효 안 배워요. 우리는 무효만 배워. 무효만. 왜? 유효는 정상이니까. 정상은 배울 필요가 없어. 긍정을 배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은 어느 게 무효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러이러한 계약은 유효입니다. 나일할 수가 없어. 다 정상이잖아. 우리는 항상 벌써 비정상적인것만 보시면 되는 건데 어느 게 무효이냐. 자, 여러분 지금 편하실 것처럼 보여지는데 민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40개 중에서 네 문제가 이거예요. 사례를 줘.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거 유효입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근데 이걸 몰라. 1년간 배우면서도. 우리는 주로 뭐 배운다고요? 이래서 무효입니다. 배울 거야, 지금. 이게 무효가 아니면 다 유효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함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채권 가면 물권법 채권법은 다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민법 총칙은 다 비정상만 배운다. 비정상만.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24페이지 한 줄만 했고 다음 주는 10시까지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자고 하여간 첫날도 자고 하여간 낮에 뭐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 빠지면 티가 나요. 아셨죠? 제가 어쩌다 이렇게 사람 없는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결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결석은 바로 쉽습니다. 아셨죠? 성격이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인터넷 뭐 동영상 뭐 저항
수도 없이 하는데 일단은 바로 쉽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가는 의미에서 좀 했습니다. 다음 주는 등기부 갖고 올 등기부. 실제로 등기부를 못 보신 분이 많아. 그리고 등기를 보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좀 민법적으로 물권법적으로 등기 관련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 물권법 관련해 가지고 해서 등기부 보신 적 있으세요? 집 없어요? 아, 남편 집이구나. 알았어. 남편 집이 볼 필요 없으니까 등기 보는 요령을 일단 다음 주는 그것 좀 할애할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